台湾한 번 더 양안 관계 및 시사평론.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월요일 시사평론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상의 시그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작년 2025년 4월 2일 미국발 상호관세 발표가 있을 때 놀라지 않았던 국가가 있었을까 의심할 정도로 폭탄 발언이었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 후 유예 기간과 협상 등등 수개월간의 각종 조율 끝에 일부 국가에서는 최선은 아니지만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협의를 이루었고, 또 어떤 국가는 이미 정했던 세율이 50%, 100% 추가되거나 관세를 낮추는 대신 거액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등의 각종 결과들을 체험하거나 목격해 왔습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며 타이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1주년의 국제 정세 변화와 미래 전망에 관한 세미나가 여러 싱크탱크와 학계, 재계의 주최로 열렸었고, 1월 중순 타이완의 경제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들을 때만 해도 필자는 이제 우리도 트럼프 2기 대외 정책, 통상 정책에 적응해 있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는 더 이상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 1월 하순 미국의 대한국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은 경제산업 방면에서 우리와 매우 유사한 국가라서 미국발 관세 인상 소식에 대해서 우리는 유심히 관찰하며 무엇을 시사하는지를 찾으며, 우리도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시사평론은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갑자기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는 폭탄 발언을 한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그게 진정으로 한국 국회가 무역협의를 통과시키지 않아서라는 점에 국한되었을지, 이 사건이 타이완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1월 하순 행정부문과 집권당 소속 입법위원들은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아서 관세가 인상됐는데,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우리의 타이완 미국 관세 협의를 이 법원에서 조속히 심의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냐는 목소리가 나오며 신속한 입법 절차를 촉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위험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타이완 유수의 경제 싱크탱크 중화경제연구원 국제정치경제학 전문가 왕구어천은 작년에 필자가 아직도 미국 상호관세 발표 충격에서 갈피를 못 잡을 때인 2025년 5월 국립정치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가 주최한 미중 경제무역 충돌과 중국 경제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경제무역 파트너 국가들이 모두 중국에 대항하는 행동에 동참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필자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미국이 어떻게 동맹 국가들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중국과의 갈등에서 무기로 쓰는 것일까 하는 것인데요. 최근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고 예고한 것도 왕고천 연구원은 미중 대결의 일환으로 한국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여러 협의를 체결한 것에 대한 반발 또는 경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2월 3일 발표에서 미국이 한국의 상호관세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을 예고하며 자동차와 부품, 약품과 목재 등 무역 확장법 232조
관세 면제를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그 비유는 한국 국회가 양국 무역 협의를 아직까지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 최근 미국의 총체적 경제무역 정책에 입각해서 볼 때 문제의 핵심은 한국의 대외 통상과 외교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 의미를 파악해보면 미국은 지금 한국의 외교 통상 동향은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 포석에 지장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조금 더 앞으로 당겨서 지난 1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은 방중기간 15개 항목의 협력 협의를 중국과 체결했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베이징까지 가는 고속철도 건설 구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정치적 시그널로 간주하며 동맹국 전략의 일치성을 검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록 트럼프와 시진핑 간에는 상상했던 것보다 정면적인 충돌은 없어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중국과의 경제무역 왕래를 심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누차 경고를 하면서 높은 과세와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도 제재하겠다는 제3자 제재도 꺼내며 압박한 점으로 알 수 있는 건 미국의 정책은 체계적인 전략적 포석입니다.台湾과 한국 그리고 미국과의 경제무역 구조를 본다면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관세 방면에서 타이완과 비교해 매우 우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18년 미국이 철강 관세를 25% 과징할 때에도 한국은 면제 대상이었는데, 작년 3월에 이르러서야 타이완과 한국의 철강 관세는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를 책정할 때 타이완은 한때 20%를 적용해 당시 한국의 15%보다 5%포인트나 높은 관세를 적용했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들어서 타이완 미국 간의 협의가 타결되며 비록 대미 직접 투자 2,500억 달러, 또 자금 융자 2,500억 달러 보증이 있다 해도 반도체 제품은 무역 확장법 232조의 최혜국 대우를 얻으며 어느 정도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반면 한미 통상 협의가 매우 순조로웠다고 여겨왔던 것과는 달리 관세 인상과 반도체 과세 등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중화경제연구원 왕고천 연구원은 문제의 핵심은 국회 통과 여부보다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무역국가이며 수출 구조 면에서도 유사성이 매우 높은 타이완과 한국은 관세의 차이는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영향을 끼칩니다. 작년 1월에서 10월 사이 타이완의 대미 수출은 전자, 기계, 금속, 석화, 운수 등 산업 제품을 주로 하는데, 이는 한국의 수출 품목과 중첩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타이완 전통산업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면서 대외 경쟁에 있어 불리한 요인들이 차츰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관련 수출에서도 점차 긍정적인 면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양안 간 자유무역협정에 준하는 해협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 액파를 통해서 대중국 대륙 무역에서 많은 혜택을 받아온 건 사실이지만 2024년도에는 액파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변화해버렸습니다. 타이완은 오랜 기간 동안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줄여 나가기 위한 글로벌 포석을 가속 추진해 오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향해서 무거운 관세를 적용한다고 하는 건 단순히 통상 문제에 그치는 건 아니라는 게 연구원의 견해입니다. 그러니 국제무역 질서가 재편되는 시점에 우리 입법 부문도 조속히 타이완 미국 관세 협의의 실질적인 심의를 검토하는 게 주요 과제라고 봅니다.
2월 9일 월요일 시사평론, 오늘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상의 시그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원고 작성 보도의 백종입니다. 감사합니다.